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의미가 나더라고. 그렇죠? 당첨되면은 6억 쉽게 가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 헤드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이 헤드라인만 봐도 뭐 의미가 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은 전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전세 부족 15주 만에 최악이다. 전세 수급 지수 이제 110이 넘었네요. 올 가을에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온다. 안정될 요인이 제로이다. 없다. 서울 전세값이 무려 105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올랐던 옛날에 올린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전세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드린 영상에 뭐라고 예측을 해드렸냐면 3기 신도시 기다리다가 전세가 많이 오르게 된다면은 답이 없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 3기 신도시가 처음 언급됐던 그 시점에서는 전세 대란이 아니라 역전세가 뉴스를 도배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서 역전세란 말이 아니라 전세 대란으로 방향이 이제 틀어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반포에서 시작되는 이주 수요 유발로 인한 서울 전세 부족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 전세 매물도 3개월 만에 15%의 물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서울 임대 10건 중에 4건이 월세다. 그러니까 순수한 전세가 소멸되고 있다. 뭐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앞둔 인천, 경기도 청약 대기 수요 몰리면서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천하고 경기도 전세값이 올해 들어서만 인천은 8.5%, 경기도는 4.8%가 상승했다. 야,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답이 없네요. 꺾이지 않는 집값과 전세값 공급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전국의 주택 가격과 또 심리 지수, 전망 지수 모두 일제히 오르고 있다. 헤드라인만 가볍게 보는 건데도 장난이 아니네요. 다음은 매매 시장에 대한 헤드라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반포에 있는 아리팍, 대형 평형도 평당 1억 원 코앞에 있다. 올 상반기에만 1억 돌파한 거래가 27건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천장 뚫린 집값, 반포 아리팍 34평이 40억에 거래됐다. 정확한 금액은 39억 8천만 원. 그러니까 40억 원에서 2천만 원 빠졌네요. 34평이. 그러니까 이제 뭐 평당 1억 원은 완전히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40억이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40억 원으로 반포에 30평대 아파트를 하나밖에 못 사는구나. 이렇게 신혜원님, 아리팍 40억 7천만 원도 거래가 됐나요? 그래요. 아직 그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저도 못 봤네요. 자, 그러면서 전국 집값 상승률이 작년을 넘어설 듯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또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다. 전주 대비 또 0.1%또 올랐다. 또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집값 더 오른다. 뭐 매매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5.5, 전세 5% 상승 전망을 내비쳤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집값 불붙은 노원구 서울시 결단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검토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한 달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검토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라는 상반된 스탠스로 바꾸고 있고요. 또 서울의 벼락거지가 되는 공포가 팽배해지고 있다. 생애 최초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수자 33%가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자이다. 10명 중 또 6명은 2030 세대이다. 명끌과 연관된 내용이네요.
우리 2030 세대 참 힘든 때인데, 우리 어르신들의 과거 2030 시절에도 내 집 마련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내 집 마련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도봉구, 은평구, 제치고, 성동구는 뭐 5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뭐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청주 아파트, 우리가 청주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죠. 부자병법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국가철도망 계획 나왔을 때 청주 이때 공항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제 언급이 들었는데 7개월 연속 오름세이다. 작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부산도 이제 집값이 크게 올라서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이다. 전세가율이 뭡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데 전세가 오른 것보다 매매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전세가율은 많이 내려왔다. 이런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 고점 경고 안 먹힌다. 그리고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평균 10억을 도입하였다. 참 이게 물론 고가 아파트 오른 것도 문제죠. 하지만은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형대인데 자력으로는 구입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에는 평균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가 6억 9천에서 이제 10억 원을 도입하였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금호동 빌라 몸값이 뛰는 이유, 웃돈이 7, 8억씩 붙었다. 매수문이 늘지만 매물이 풍기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빌라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이 공공개발, 또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간, 재개발,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일요일날 올린 영상, 노후지역 소형주택, 그 영상도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기사 나오고 있고, 동두천 20%? 아파트값 벌써 작년 상승률 넘었다. 동두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올해만 들어서 6개월 동안 20.58%가 상승했답니다. 난리 났죠? 오늘 시작했나? 동두천 파크뷰 있죠? 센트랩에서 짓는 거. 그거 이제 시작될 텐데, 저는 그 당첨되면은 약 6억 정도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지행역 센트랩이 파크뷰. 그것도 한번 여러분 염두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 잠깐 써봤는데, 미국도 1년 새 집값이 14% 넘게 급등해서 이 상승폭이 34년 만에 최대 폭이랍니다. 그러면서 미국 젊은 층들도 집이 결혼의 필수 조건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미루고 이런 뉴스 기사 오늘 나오던데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화폐의 과잉 공급에 대한 부작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라인만 봐도 소화가 안 돼. 그쵸, 여러분? 이게 참 스트레스 받고 그만 듣고 싶은데 그만 들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어쩌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뉴스, 레미안 원베일리 청약의 20대, 30대에도 당첨될 확률은 매우 적었지만 17,000명 몰렸고 30대 2명 당첨됐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돈 많은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 또 매매 시장을 닮아가는 경매 시장 역대급으로 뜨겁다. 그래서 감정가를 뛰어넘는 낙찰가율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낙찰가를 예상할 때 감정가 대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일종의 분석 팁으로 활용했는데, 이제는 그 감정가가 아예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매로 나오는 매물도 물건 자체가 너무 적다, 최소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 약간 폭락론자 분들께서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시장의 어떤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예측이었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분이시면 급매로 내놓죠. 근데 급매로 내놨는데도 안 팔리면 경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급매가 없기 때문에 급한 매물, 급매가 막상 나오면 경매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말 채권 총액 자체가
부동산의 가격을 완벽하게 뛰어넘은 거나 거래를 아예 할 수 없으니까 경매 가는 거지, 금매 내놓으면 다 팔리기 때문에 경매까지 가는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던 거였는데, 그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경매 시장이 역대급으로 뜨거운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유찰이 된 매물인데, 웃기죠 이것도. 유찰이 된 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최초 감정가보다 4천만 원 더 높게 누가 낙찰을 받았다, 이런 뉴스 기사인데, 지금은 유찰이 바라는 것보다는 1차 경매 때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아파트 같은 상품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서울 집값이 17% 상승했다는 정부, 공시가는 86%나 급등했다. 경실련에서 정부 통계 조작, 왜곡을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를 믿었는데 벼락 거지도 모자라서 은행 노예로 살라니 무주택자들 단단히 뿔났다. 그래서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아마 했겠죠. 그리고 이제 투기를 막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되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부동산 관련된 헤드라인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참 심각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아파트 값 주간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6월 이제 넷째 주인데요. 한 곳 빼곤 다 올랐어요. 네, 세종시 딱 한 곳 빼고는 전국이 다 올랐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 또 인천, 특히 인천이 강하네요. 그리고 제주도도 움직이고 있고, 좀 소강 국면 맞이했던 곳들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세종은 좀 쉬어도 되죠. 왜냐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불장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불장. 서울을 좀 보게 되면은 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오르지 않는 곳이 없네요. 집값 고점 경고가 왜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가? 이 정책의 시작점, 이게 아쉬워요.